아무도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 우리는 사랑을 너무 쉽게 생각해 왔습니다. 신생아가 엄마 젖을 빨고 첫돌이 지나면 걸음마를 하는 것처럼 사랑도 나이가 들면 저절로 배우게 되는 본능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부모님은 비싼 과외 공부는 시켜주면서도 사랑은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는 외국어와 방정식과 미적분, 그리고 먼 우주에 대한 지식은 가르쳤지만 사랑만은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사랑은 가르치지 않는 게 더 낫다는 생각에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공부에 방해가 된다거나 엉덩이에 뿔 난다는 생각에, 아니면 사랑을 가르쳐줄 교사가 없어서였는지도 모릅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선생님도 사랑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중고등학교와 대학까지 나왔어도 사랑에 관한 한 생무식쟁이로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격언처럼 사랑이 실전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결과는 뻔했습니다. 성공보다 실패가 더 많았죠. 그래서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었습니다. 생각하면 어처구니 없는 모험에 찬 인생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사랑은 위험한 것이라며 마음의 문을 닫아 걸고, 어떤 이는 사랑에 베어 피 흘리지 않기 위해 스스로 사랑 없는 삶 속으로 숨어듭니다. 또 어떤 이는 잘못된 사랑을 선택하여 불행의 구렁텅이 속에서 헤매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부록의 나이가 지나서야 모든 행복한 인생은 사랑 때문에 행복하고 모든 불행한 인생은 사랑 때문에 불행하다는 삶의 진실을 깨닫습니다. 만약 우리가 좀 더 일찍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면 우물쭈물하거나 헤매지 않고 지금보다 더 쉽게, 더 빨리 행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거나 제대로 알지 못해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아닌 것을 사랑이라 믿고 사랑인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믿은 결과지요. 사랑은 탐구할 가치가 아주 높은 학문이며 배우고 가르쳐야 할 가장 중요한 공부입니다. 이 책은 이러한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문학이란 읽을 수 있도록 만든 삶의 모습입니다. 문학 속 인물들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변합니다. 특히 명작이라 불리는 작품의 인물들은 시대를 대변할 뿐 아니라 당시대 혹은 후세 사람들의 인생에 크나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이 책에는 1597년에서 2012년까지 동서양에서 발표된 34편의 사랑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세상에는 사랑을 이야기한 수많은 소설이 있지만 사랑에 대한 무조건적인 감탄이나 미화 혹은 한탄으로 균형 감각을 잃은 작품들이 많습니다. 그런 작품은 사랑을 보는 우리의 판단을 흐려놓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이야기하되 비판과 질문과 탐구의 시선을 잃지 않은 작품을 골랐습니다. 문학은 거리로 메고 다니는 거울이며 역사와 사회 속에서 피어난 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작품은 저마다 고유한 모양과 빛깔과 향기를 담고 우리에게 다양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이런 문학 속에 등장하는 타인의 삶, 그들의 성공과 실패를 읽는 동안 우리는 자신의 인생을
미리 예행 연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더 많은 사랑 이야기를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모든 책은 저자의 프리즘을 통해 읽어낸 세상이고, 독서는 독자의 프리즘을 통해 책을 읽어내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독서는 연주와 같습니다. 같은 악보를 보고도 연주자에 따라 조금씩 다른 향기의 음악이 흘러나오듯, 독서도 읽는 이에 따라 조금씩 다른 의미를 발견하고 창조합니다. 그 의미는 독자 자신이며 철학입니다. 작품 속의 사랑은 외부에 손이 닿자마자 은유 속에 숨거나 만개한 꽃잎처럼 흩어져 내리려 했습니다. 이때 나에게 도움을 준 이는 에리 프롬과 스콧 팩이었습니다. 1980년대에 인간과 성장이라는 주제에 매료되어 성장소설을 연구할 때 만난 에리 프롬의 사랑이론, 젊은 시절 프롬의 이론에 매혹되어 사랑을 연구한 스콧 팩의 정의는 작품 속의 사랑을 분석하는 잣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학과 독서학을 전공한 나의 프리즘은 주인공들의 사랑에서 의미와 철학을 발견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학의 뜰에서 사랑을 읽고 글을 쓰는 동안 내내 닿을 듯 말 듯 사라지려는 사랑의 실체에 가슴 졸이고 한숨 쉬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사랑은 명작을 꿈꿉니다. 어떤 사랑도 찌질한 삼류를 꿈꾸지는 않습니다. 누군들 찌질한 사랑의 주인공이 되고 싶겠습니까? 나이 드는 건 저절로 되지만 아름답게 나이 드는 건 배워야 합니다. 사랑의 열정은 저절로 생기지만 아름답게 사랑하는 법은 배워야 합니다. 이 책은 사랑을 배우지 못하고 인생을 뛰어들었던 과거의 젊은이들과 여전히 사랑을 배우지 못하고 인생에 뛰어들고 있는 오늘날의 젊은이들에게 바치는 사랑 교과서입니다. 여러분은 이 책을 읽으며 톨스토이, 제인 오스틴, 알랭드 보통 등 시공을 초월한 동서양의 작가 34분이 애끓는 가슴으로 들려주는 사랑의 강의를 듣게 될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분주했던 40대의 어느 날, 책 좀 실컷 읽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빨리 늙기를 소원했습니다. 시간이 많아지면 한 번 읽은 책들을 몽땅 꺼내놓고 다시 한번 읽어보리라. 이 책은 그때의 그 꿈의 한 조각입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 다시 읽어본 책들은 그때의 그 책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 뜯어먹은 데에서 새잎이 계속 올라오던 텃밭의 상추처럼 보이지 않던 새로운 의미들이 보였습니다. 다시 읽지 않았으면 영영 듣지 못했을 저자의 속 깊은 목소리들. 그것이 너무 아름다워 이 책에 담았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우리 모두의 사랑이 아름다운 명작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책을 독자 여러분에게 바칩니다. 눈 내리는 날 수지 집필실에서 남미영.